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고 본격적으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 속 명절은 스트레스 유발의 시간, 관계 파괴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소리와 가족 간의 잔혹한 비교가 난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을 고통의 시간이 아닌 치유와 응원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명절은 종종 평소에 숨겨왔던 갈등이 폭발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뉴스를 보면 명절 전후에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명절 용돈 액수를 둘러싼 형제들 간의 폭행 사건, 유산 지분 문제로 격화된 흉기 위협 사건, 가사노동과 잔소리가 부른 가정폭력 사건들, 부모 부양 책임을 떠넘기는 형제 간의 고소까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야 할 명절이 잔혹한 싸움터가 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런 일까지는 당연히 없겠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먼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로 들어갑니다. 명절 모임의 분위기를 해치는 몇 가지 위험한 대화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잔혹한 비교의 말들입니다. 자녀들 간이나 손주들 간의 대학 비교, 취업 여부, 아파트 값, 재산 비교 등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는 당사자들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며 가족 간의 진정한 정을 파괴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정치 논쟁입니다. 가족 간의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냉각되고 처음에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내 말이 맞네 너가 틀렸네 하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치 성향이 같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면 듣는 사람은 속으로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치 이야기도 자제를 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명절 모임을 갈등의 축이 아닌 치유의 축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걱정이라는 이름의 잔소리 폭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에게 잔소리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 뒤에는 결국 자녀의 존재 자체가 아닌 결과와 성과에만 관심이 있다는 냉정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바로 이 비교와 성과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는 벌써 집 샀다더라, 승진했다더라, 너는 언제나 되냐? 같은 직접적인 비교와 성과에 대한 압박은 자녀의 현재 노력을 부정하고 부족하다고 몰아가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돈은 얼마나 모았니? 와 같은 재정 상황과 사생활에 대한 민감한 질문은 자녀에게 열등감과 함께 내 삶의 주도권을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쾌감을 줍니다. 물론 이미 계획이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진행 상황을 확인차 물어보는 건 문제가 될 리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안부를 가장한 살이 너무 쪘니? 너무 빠졌니? 하는 것들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안 좋다는 외모 지적 역시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불필요한 평가일 뿐입니다. 걱정과 평가보다는 공감하고 위로가 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명절 모임을 분열과 갈등 대신 치유와 힐링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3단계 혁신을 제안합니다. 1단계, 논쟁이 될 화제와 비교 습관 전면 금지합시다. 논쟁을 유발하는 정치 이야기와 재산, 아파트값, 대학, 취업 비교는 명절 모임의 공식 금지 목록에 올리십시오. 정치 논쟁이 시작되면 오늘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잠시 쉬어갑시다 라고 부드럽게 선을 긋고 화제를 전환하십시오. 형제 자매, 자녀들, 손주들 간의 비교는 곧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임을 명심하고 존중이라는 미덕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이런 내용들을 모른 채 또 비교를 시작하면 속으로 품위 없이 이런 내용도 모르는구나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2단계, 자녀의 세상에 진정한 관심 갖기. 당신의 세계를 강요하지 않고 자녀의 세계를 존중하고 배우려 할 때 관계는 수평적으로 변화합니다.
자녀가 지금 열중하는 취미, 관심사, 요즘 꽂힌 콘텐츠에 대해 진심으로 질문하고 경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요즘 AI 경쟁이 핫하더라, 로보택시 분야가 흥미롭더라 하는 식으로요. 내 생각은 어떠니? 같은 대화는 자녀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3단계, 자녀의 미래에 빛나는 덕담 투자하기. 잔소리를 대체할 고품격 덕담은 자녀의 미래의 정서적 자본금이 되어줍니다. 물질적 비교보다 강력한 자녀의 정서적 독립과 삶의 가치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너가 가는 그 길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너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 이 말은 자녀의 선택과 개성을 신뢰하며 사회적 통념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라는 용기를 줍니다. 정서적 안전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건 너의 건강이다. 마음 편히 쉬고 잘 먹고 가렴. 우리는 늘 너의 편이다. 성과와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소중하며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부모님임을 각인시켜줍니다. 또는 노력의 시간을 인정해주는 너가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다. 3년 뒤 너는 지금보다 훨씬 멋있을 거야. 과정의 고통을 공감하며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여 낙관적인 미래를 함께 그려주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합니다. 또는 삶의 가치를 재정립해주는 돈이나 집 걱정보다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행복이 먼저다. 물질적 성공 압박에서 벗어나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응원하며 부모가 바라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임을 전달합니다.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우리가 너의 부모인 것이 자랑스럽다. 감사하고 사랑한다. 자녀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성과나 재산보다 강력한 자존감의 밑거름이 됩니다. 한국의 명절 모임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갈등과 사고의 악순환을 끊고 잔혹한 비교와 잔소리 폭격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로 걱정하는 것도 맞고 사랑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게 말로서 표현될 때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품위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명절은 자녀들의 미래에 정서적 자본금을 투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존중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나누고 가족 모두가 고통이 아닌 힐링을 얻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하세요.